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 복귀 이후에 처음으로 강요회의를 가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강요회의 혹은 내각회의, 영어로는 캐비넷 미팅이라고 하고요.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장관급의 인사들이 모이는, 장차관급의 인사들이 모이는 국무회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 모임을 가진 건데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 고개를 숙이고 있네요. 예. 이 사람들도 지금 헤그세스 장관도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 장관도 좀 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미국의 강요회의를 시작하는데 먼저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 상원 인준을 거친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 회의실에서 강요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서 참석자들은 회의 시작에 앞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좌우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앉았습니다. 보통 이제 서열 순서대로 앉습니다. 대통령, 그 다음에 부통령, 그 다음에는 서열이 하원 의장으로 가고요. 하원 의장 다음 서열이 국무장관, 그리고 그 다음은 국방장관, 이렇게 돌아갑니다. 순서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성과를 홍보하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28일 방미 계획을 확인한 뒤에 정부 효율부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칭찬하면서 그에게 발언 기회를 줬습니다. 자, 28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와서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의 이 광물 협정에 대한 협정 조인식, 서명식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퍼주었던 돈, 사실은 퍼주었던 돈의 실제로는 절반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만은 어쨌든 우크라이나의 광물로 다시 돌려받는 그러한 협정에 대한 서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흥 최측근 머스크, 이렇게 언론들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머스크가 이 회의에 참석한 걸 가지고 말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강요들, 그러니까 상원으로부터 인준을 받은, 의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들, 혹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국민들이 선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지만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선출한 사람도 아니고 의회의 인준을 받지도 않은 일반 민간인인데, 그런 민간인이 과연 이 강요회의에 참석해서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부 효율부의 수장으로 임명한 이 머스크는 우리는 수조 달러의 연방 적자 삭감을 이루기 위해서 빨리 움직여야 한다. 우리가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미국은 파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식 강요가 아니지만 특별 정부 직원, 그러니까 특별 별정직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대통령 선임 고문으로 분류되는 이 머스크는 연방정부 공무원 감축과 국제개발기구, 국제개발처죠. USAID 해체 등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통해서 미국 공직사회의 일대 파장을 몰고 온 동시에 적법성 논쟁에 휘말려 있는 상황입니다. 공화당이 53대 47로 다수당인 연방 상원은 이제까지 인준 표결이 실시된 모든 트럼프 내각 관료를 인준했습니다. 민주당이 일부 부적격 문제를 지적하고 나오긴 했지만 공화당은 이탈표를 최소화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가 취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치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합니다. 현재 강요 지명자 중에 로리 차베스 디레모 노동부 장관 지명자, 그리고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 지명자 등 한 4-5명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들도 모두 다 인준을 받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지금 머스크에 대해서 지금 언론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데 간단합니다. 언론들이 머스크를 공격하고 있는 이유는 돈줄을 움켜쥐면서 지금 연방 정부가 쓰던 거를 안 쓰게, 못 쓰게 딱 막아놓으니까 연방 정부로부터 편하게 돈을 받던 사람들이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 그래서 결국은 불편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연방 공무원들 갑자기 해고될 위기에 몰려져 있는 것이죠. 해고될 위기에 내몰려져 있는 연방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우성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230만에서 240만 정도 되는 연방 공무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현재 얘기되고 있는 바로는 최소 20만 명 정도가 해고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20만 명을 해고한다라고 하면은요, 거기에 관련된 가족들까지 하면 대략 100만 명 이상한테 영향을 준다라고 봐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머스크의
뭡니까? 정부 효율부가 움직이고 있는 그 움직임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삶이 지금 뿌리채 흔들리는 이러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힘들고 불편한 사람들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것이 결국은 잘못된 병들어져 있는 연방정부를 고치는 작업이다라고 우리가 신뢰해 준다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죠. 상처가 났는데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서 약을 치료하면 당연히 그 상처 부위는 일단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참고 약을 발라놓고 치료를 해놓으면 그 다음엔 건강한 새살이 돋아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한 과정에 있다. 지금은 아픈 치료를 받아야 하는 단계이지만 요것이 지나고 나면은 그러면 연방정부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아주 경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되면서 강한 경쟁력을 국제사회에서 가지게 될 것이고, 국민들도 아주 편안하게 좋은 정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저는 이게 감동적인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연방 강요회의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백악관 강요회의뿐만이 아니고 각 주에서 주 정부가 하고 있는 주의회의 모든 의회에도 뭐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시작할 때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요번에 시펙 행사에 참석했던 분들 중에 처음 참석했던 분들인 것 같은데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행사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이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뭐 매년 참석했던 분들은 당연히 그런 거 아니까 의뢰의 보던 건데 라고 느끼실 겁니다. 종교 행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행사를 시작하는 모습. 사실 애틀란타 한인사회에서는 이게 낯선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틀란타 한인사회도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공적인 행사를 할 때에는 먼저 개회 기도라는 것을 하고 그리고 행사를 시작합니다. 아니 이건 기독교 행사도 아니고 일반 한인회가 주최하는 행사를 하고 공적인 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회 기도를 하고 그리고 행사를 시작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미국의 문화, 미국의 전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미국의 뿌리가 크리스찬이즘에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전통을 잃어버리는 순간 민주주의 질서가 흔들렸던 것을 느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총알을 맞고도 살아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이고, 그리고 나를 살려주신 것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가 진심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매우 정상적입니다. 미국의 역사를 놓고 이야기할 때 이러한 모습은.